채광이 끝난 삼척 가곡의 금속광산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갱내수를 거르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연어와 해삼을 대량으로 양식하기 위해 무인 스마트 양식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의 연어 양식 규제를 푸는 게 과제입니다. 양양군이 서핑 거점 도시로 육성됩니다. 서핑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특구 지정도 추진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병원의 오진과 과잉 진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기관이 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채광이 끝난 금속광산에서 갱내수가 여과 없이 인근 계곡으로 방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됐을 걸로 보이는 갱내수가 무려 2,000톤이나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 문을 닫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아연 광산입니다. 광산 안에서 나온 갱내수가 계곡 하류로 그대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맑았던 계곡물은 거품을 내며 탁한 빛깔로 바뀌었습니다. 광물질 그러니까 하천으로 넘치고 있었죠. 물 색깔은 어때요? 물 색깔은 완전 그 강미 재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온 내내 그 하천으로 흘러서 유입이 된 거죠. 갱 내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설로 보낼 수 있는 이 같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갱내수가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유입관 밸브가 열려 있어야 했지만 사고 당시 조절을 잘못해 밸브가 닫혀버렸고 무려 10시간 동안 2,000톤가량의 오염된 갱내수가 계곡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을 한 겁니다. 갱내수엔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공인기관이 3년 전 하류의 퇴적물을 조사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31배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강미가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등을 통해서 농축이 돼서 또는 그게 과도하게 되면 인체까지 하지만 관계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양식장을 만들어 연어와 해삼을 대량 양식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연어 양식 규제를 푸는 게 관건인데 강원도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연어와 해삼의 양식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하는 무인 스마트 양식장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돌기 해삼과 양식에 성공한 연어를 대량 생산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2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스마트 양식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장 구축에 필요한 3천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규제가 완화될지가 관건입니다. 강원도는 성장 속도가 늦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은연어 대신 대서양 연어의 상업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서양 연어가 공격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 다른 어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상업 양식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대서양 연어의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외국에서도 양식하는 점 등을 내세워 꾸준히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논리를 다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양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순치 과정 이런 것도 저희가 98% 이상 다 성공을 해놨기 때문에 환경부의 완강한 입장이 누그러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강원도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거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가 양양군을 서핑 거점 도시로 육성합니다. 양양군도 서핑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서핑 명소로 자리 잡은 양양군 죽도해변. 백사장에서는 서핑 강습이 한창이고 바다에서는 서퍼들이 파도를 즐깁니다.
강원도가 서핑객이 몰리는 양양군을 서핑 거점 도시로 육성합니다. 기사문과 인구, 동호 등 8개 해변에 오는 2021년까지 21억 5,1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겨울에는 이거와 유사한 그런 특화된 콘텐츠를 담아서 하면 사계절 해수욕장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들여 서핑 홍보 간판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외 샤워 시설과 시계탑, 보드 거치대 등을 조성합니다. 서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사흘간 2019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양양군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죽도해변 일대에 서핑 비치노드를 조성합니다. 서핑 테마거리와 볼파크, 8호 판매장 조성에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양양 YY 서핑 특구를 조성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서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서핑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서핑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핑 인구는 지난 2014년 4만 명에서 올해는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서핑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철입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중국 4개 도시를 잇는 전기 노선이 오는 10월 취항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내일 중국 저장 창릉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 등 4개 도시를 잇는 전기 노선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별로는 상하이 주 7회, 항저우와 시안, 닝보는 주 3회 운항되고 연간 2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중국 4개 도시의 전기 노선이 개설되면 양양공항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고 야구팀이 제47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강호 광주일고를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오늘 오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의 8강전에서 4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린 1학년 허인재 선수의 맹활약으로 광주일고를 8대3으로 이겼습니다. 강릉고는 유신고를 꺾은 경남고와 내일 오후 3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얼마 전 속초의 한 병원이 오진과 과잉진료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병원 측이 정당한 의료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환자들도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관련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다리 수술을 하고 지난달 병원을 다시 찾은 최모 씨. 최 씨는 다리 이외에도 허리와 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병원으로부터 무조건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MRI 촬영 등에 있어서 나중에 실비 청구를 했을 때 그걸 다시 보상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 입원을 해라. 3박 4일을 입원을 해 있으면서 3번의 MRI 촬영이 들어왔던 거예요. 지난 6월 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황성수 씨도 다리 통증으로 입원을 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허리와 목 부분이 병명에 포함돼 퇴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RI를 찍어야 되고 비급여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은 거를 유도한 거죠. 보험을 이용을 해서 걔네 말대로 보험 사기지. 병원 측은 진단서 작성은 환자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원칙에 따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MRI 촬영은 현재 한 달 평균 270회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검사를 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진료상의 그 MRI를 찍었으면 수술이나 시술이나 어떤 치료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병원의 규모로 된다 보면 검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관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강원도는 도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예산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지만 정작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언론사 최대 주주가 횡성 이모빌리티 공사를 모두 맡으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 강원도는 민간이 임대 공장을 짓고 다 지으면 강원도가 매입하는 방식을 도의회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이미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를 승인한 의원들은 MBC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다 몰랐는데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아침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상식적이지 않죠? 예산을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진 것이라 예산만 승인해 준 거고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건설위 소속 도의원들은 알고 있었을까? 한 의원은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됐던 지난 4월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은 예산의 적법성만 논의하지 입찰 등 사업 진행 방식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재산 취득 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 담당 국장은 100년 강원 먹거리를 결정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을 거꾸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승인받은 뒤에야 사업 방향을 도의회에 통보했다는 건데 강원도가 도의회를 기만한 건지 도의회가 강원도에 동조한 건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된 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시가 올림픽 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 사격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옥계면 금진온천 휴양지구 개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해 육군 23사단 사격장 이전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 사격장 확보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지난 3월 옥계 금진온천 휴양지구 일원 260만 제곱미터에 2조 원을 투자해 리조트와 부대 시설을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삼척시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에 남는 전력을 사고 파는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정라동 23통 일대 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4월까지 국비 45억 원 등 58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 연료 전지 등을 보급하고 올해부터 시범 운용에 나섭니다.